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일본처럼 우리도 어제 11% 정도 빠졌으면 7, 8%도 올라서 또 서킷 브레이커도 한번 걸리고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서킷이 걸려서 10%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필층 투자연구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00명 얼마 남지 않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약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3,500억에 매수를 했고 개인만 약 4,9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이 장중에 약 1조 원의 매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 시장이 만약에 좀 진정이 됐다 그랬으면 벌써 최소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로 마감이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마감으로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니케이가 10.23% 상승. 이거 그래프가 말이 됩니까 이거? 어제 12% 빠지고 오늘 10%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V자도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가 나왔어요. 완전 이걸 합치면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 하락하고 나서 올렸으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런 정도. 차트로 만들면 이걸 합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망치형이죠. 이런 모양이 나와서 요거는 강력한 반등 신호긴 한데 원인을 보면 시총 1위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11.4%가 올랐어요. 시총 1위 기업이 11%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10%가 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하물며 양봉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10% 정도 빠졌잖아요. 최소한 5% 정도는 유지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 아무리 봐도 엔캐리 자금에 관련된 엔캐리 자금에 관련된 그런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따른 엔캐리 자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이렇게 6% 정도 올라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들이 느끼는 오늘의 반등 그나마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좀 활발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요즘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건데 지금은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그냥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 결국에는 수급이다. 이 수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의 저금리가 빠져나가서 엔캐리로 갔던 자금들이 일부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투자가 돼 있거든요.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빠졌긴 빠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스닥은 여기에 우리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고 일본은 여기죠. 여기서 반등 나오는 이런 정도인데 나스닥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버틸만 해요. 지금 사실 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 일본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보면 미국 시장 엔캐리보다 결국에는 일본의 문제로 발생이 됐다. 핑계는 빅테크의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숫자 보시면 경기 침체에서 나오는 PMI가 아니고 그런 실업률이 아니에요. 그건 핑계고 결국에는 이 엔캐리 자금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커요. 2경 7천조입니다. 물론 주식은 일부겠지만
부동산, 뭐 채권, 뭐 여러 가지 투자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절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 변동성을 줬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자금에 엔캐리 자금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만큼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난리냐고요. 그렇죠? 투매 폭풍 지나갔나? 투자자는 아직도 눈치 보기. 이거 눈치 보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과거에 그 우리 팬데믹 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요때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하자. 금리를 해서 유동성을 풀자라고 얘기를 해갖고 요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그 강제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호재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게 아직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 금리를 뭐 진짜 0.5를 빨리 내린다든가 아니면 시그널을 주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여기 8월 달에 있어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부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요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다면 시장이 상당히 진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2일까지는 뭐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뭐가 나올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뭐 진짜 파월이 FOMC 열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시킨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멈추겠지만 요게 나올지 말씀드렸다시피 자 트럼프와 민주당 트럼프. 일본은 트럼프 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눈치 보냐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민주당은 파월하고 금리를 인하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S&P 500이 상승했을 때는 집권당이 계속해서 승리를 했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후보가 이겼다라고 보면 되면 결국에는 일본이 밀어주는 트럼프,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사단은 엔캐리 때문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머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다 핑계예요. 수급 논리로 보면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기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28일에 나와요.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7 해가지고 6개 정도는 벌써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엔비디아가 가장 크잖아요. 요게 이제 28일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달 말에 나오는데 요게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여기 좀 나오잖아요. 연준이 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멀티플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PBR 얘기가 나오듯이 여기 24배 얼마 한 달 전에 28배였는데 떨어졌지만 10년 평균치가 22배이기 때문에 아직은 높다. 이것도 뭐 그동안 좀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 정도 24배만 돼도 뭐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여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이 저금리 국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고수익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걸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일본 은행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많이 승선은 됐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를 안 사잖아요.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래소 쪽보다는 그나마 코스닥 쪽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물론 들어와 있긴 하지만 주로 거래소 쪽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 쪽에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오늘 그래서 코스닥이 더 상승을 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좀 덜한 게 그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당분간은 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좀 진정이 되면 또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어제 같은 일은 한 10년에 한두 번? 이 정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렇게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큰 파동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알테오젠이 깜짝 놀랐어요. 점심때 보니까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아무리 뒤져봐도 왜 급락이 나왔는지 원인을 못 찾았다가 결론을 제가 찾았어요. 드디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소통방에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요즘에 어렵잖아요. 한번 빠지면 막 20-30%씩 빠지니까 절반 팔았습니다. 팔기 싫은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절반 정도만 매도했는데 가서 다시 사도 되겠어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알테오젠 깜짝 놀랐을 겁니다. 12시쯤 돼서 갑자기 잘 나갔던 주식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성증권 창고로 보다시피 뭐 10,000주, 5,000주, 20,000주, 40,000주, 40,000주, 60,000주, 80,000주, 30,000주, 12시에 지금 나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2시에 반대매매 나갔어요. 12시에. 그러니까 12시에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부터 그냥 자율적으로 매도한 겁니다. 담보적이. 왜냐하면 그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나가요. 아시죠? 시장가. 시장가는 곧 뭡니까? 하한가 주문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 보시면 이 12시에 반대매매 나간 게 바로 이겁니다. 하한가에 나가니까 그냥 호가 밑에 없으면 쫙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반대매매 나갔다가 바로 밑거리 당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 반등이 나올 때 요때 조금 절반 정도는 정리했는데 횡보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왜 원인이 이렇게 반대매매가 나갔는지 원인을 찾았고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관 일부 기관이지만 이 기관의 손실에 따른 반대매매 나간 겁니다. 뭐에 대한 손실이냐? 바로 이거죠. 요게 이제 보시면 추가 증거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손실이 나잖아요. 12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12시에 반대매매 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요 반대매매를 다 봤어요. CFD도 이 시간에 안 나가고 증권사 신용매매는 아침에 나가고 그죠? 그리고 뭐 담보대출 받는 저축은행 담보 받는 스탁론도 2시에 나가는데 도대체 12시에 이게 나갔느냐 찾아봤더니 이거 있더라고요. 파생상품 반대매매가 12시에 나갑니다. 결국에는 뭐냐? 일부 기관의 손실에 따라 담보로 자봉되어 있던 알테오젠이 팔린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50만 주면은 대충 계산해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엄청난 손실이 난 겁니다. 이거는 왜 엄청난 손실이 났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추가 증거금, 위탁 증거금 납부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바로 여기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가 나오죠. 요게 된 거예요. 상품 반대매매 내용은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 반대매매 이거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선물 옵션을 매매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대용으로 잡고 있던 주식이 반대매매가 나간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아니고요. 그죠? 기관이겠죠? 일부 투신사로 지금 보니까 좀 체크가 되는데 기관의 반대매매가 나간 겁니다. 12시에. 기관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에 보시면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풋옵션은 떨어져야 돈을 벌어요. 떨어지면 또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게 종합지수가 10%가 넘게 하락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 한두 번 나오는데 어제가 그날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옵션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면 콜옵션 있고 풋옵션이 있어요. 동시 매도합니다. 동시에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는 이유는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옵션에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시간의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없는데 현재가에 대비 내재 가치는 없어요. 가치가 없지만 시간 가치, 혹시나 모를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치가 없어요. 보시면 0.006, 0.008, 0.005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놔두면 0.001로 바뀌어요. 보시다시피 0.00에 요게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이 0.001인데 여기 25배 곱하면 약 한 2,500원 정도 될 겁니다. 2,500원.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앞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20,000원이나 매도를 쳤으면 요게 결국에는 제로가 되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해 버리니까 매도를 치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콜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를 치면 시간 가치 때문에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기관들이 돈 버는 방법은 무조건 양쪽을 매도합니다. 양쪽을 매도해요.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고, 반대로 개인은 콜도 매수하고 또 매수합니다. 그냥 매도하려면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0.01, 2,500원 정도 하던 옵션 한 주에 한 계약당 2,500원 정도 하던 게 갑자기 여기서 30배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8월 2일 날, 금요일 날 30배가 급등하게 나옵니다. 그죠? 3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월요일 날, 여기 보세요. 1,700배 올랐어요. 1,700배.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는 3,200배 올랐어요. 3,200배.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자, 하나에 2,500원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1,700배. 자, 0.01. 2,500원짜리가 하나에 432만 원씩 손해 본 거예요. 곱하기 10,000개만 해볼게요. 10,000개를 내가 쳤다. 430억의 손실입니다. 근데 이게 10,000개입니까? 거래량 보세요. 50,000개, 30,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거기다 곱하기 또 5를 하면 2천억 손해, 2천억 손해. 손실만 2천억이 난 거야. 담보를 갖고 있던 그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그거 담보를 해서 분명히 했을 건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있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들 담보로 해서 옵션 양매도를 쳤는데 이게 반대로 손실이 2천억이 난 거예요. 2천억이. 근데 이게 2천억이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342.5 풋옵션 이거 옵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촘촘하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얘네들이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옵션들을 양매도 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1,700개 3,000% 손실이 난 거예요. 하나에. 만약 5만 개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요거 문제 생길 겁니다. 큰 문제 생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재수 없으면 거의 조 단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온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지? 왜 저러지? 제가 장중에 이거 찾아보느냐고 아주 진땀 빼고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찾아냈는데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50만 주 반대 매매가 나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부분, 파생 상품 손실에 따른 기관의 투매가 나온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가서 50만 주가 발생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반판 거 내일 다시 사야 되겠어요.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임상이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고 워낙 요즘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도 막 20-30%씩 빠진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서 리스크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절반을 성방에 있는 거 매도를 했는데 지금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좀 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봐서 다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바이오도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거는 좀 갖고 가서 한 2-3배 먹자 이런 주의예요. 지금의 변동성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H바이오는 이거를 뭐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보다는 끌고 가서 많이 먹겠다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손해본 거 어떻게 보면 H바이오로 다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냥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냥 뭐 흔들린다고 추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못 견뎌요. 그러지 말고 추매가 어제처럼 그 빅 이벤트가 나오면 제가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H바이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손실이 난 거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슈팅이 있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은 지금도 알려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오늘 반대 매매는 전혀 알테오젠하고 상관없는 파생 상품 때문에 일부 기관이 지금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나옵니다. 일부 기관의 엄청난 손실로 인한 반대 매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요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증권사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안 해본 친구들은. 저는 이제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막 이런 것들 많이 해봐가지고 좀 제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아마 삼성증권도 아마 상당히 지금 괴로울 겁니다. 재수 없으면은 아마 삼성투신 쪽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서 나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삼성 창구에서 나간 거 보면 삼성투신 쪽에서 반대 매매에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손실 나면 또 어떡합니까? 그거 또 수익 내려고 또 상당히 작업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번에 삼성뿐만 아니라 양매도 치는 기관이 엄청 많거든요. 다 손실 봤어요. 그럼 기관들이 이번에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신사, 싸그리 다 증권사까지 싸그리 다 손해봤거든요. 얘네들 분명히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수익을 내려고 다른 짓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양배도 치겠지만 이거 말고 이걸로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아마 주식으로 또 뭔가 작업할 겁니다. 분명히 수익률 게임 할 거예요. 시장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가끔씩 2008년도도 그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합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단합해서 올린 게 바로 기아차 아닙니까? 아세요?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 다 10배씩 20배씩 올랐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다 작살나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도 시장 진정되면 어떤 섹터를 잡든지 어떤 걸 잡아가지고 그거 한 10배 이상 올릴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또 캐치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뭐 엔캐리 때문에 일어난 변동성에 가슴 졸이지 마시고,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요거 소통방에 올려드렸지만 보시면 뭐 서킷이 언제쯤 걸렸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PBR이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냐를 잡을 때는 PBR이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를 잡을 때는 PER인데, 보통 PBR을 잡을 때는 0.8배, 8, 6배 이 정도 수준이 보통의 이제 바닥권이었고, 옛날에 뭐 IT버블 0.6배 이거는 워낙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워낙 급등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 사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뭐 카드채, 코로나, IT버블,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0.8배 정도면 거의 바닥권인데, 어제 기준으로 0.86배 정도 거래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걸추 바닥권은 좀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되면은 이 엄청난 옵션으로 손실 본 기관들, 투신, 자문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 투자금융 엄청나게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여서 일정 섹터를 잡아가지고 많이 올릴 겁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도 좀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많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작업이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고 있다가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난다 싶으면 얘들이 지금 드디어 작업하는구나. 주필승이 얘기한 작업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거기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뭐 오늘만 있었던 이런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수많은 이거보다 더 심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경력이 얼마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IMF 때도 있었고 금융이 2008년도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다 극복하고 올라와요. 너무 조금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수익 나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뽑아놓으라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뽑아놓은 사람과 뽑아놓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관들 아예 저희 착살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 분명히 수익률 작업 진행합니다. 예, 그때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시장은 뭐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될 것 같고, 이후에도 뭐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도래합니다. 그거를 위한 하락이니까 결국에는 예, 지금이 바닥권에서 지나고 보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예, 몰라요,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 곧 예, 잊어버리고 예,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이 나타나니까요. 예, 그런 시장에서 또 벌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